네, 향동지구의 또 하나의 핫했던 현장이죠. 향동 9블럭 DMC 플렉스 대시양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도 문의가 많습니다. 향동지구 9블럭 분양 받았는데 어떨까요? 괜찮게 보시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문의를 하시는데요. 저한테 분양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분양받았는데 뭐 물어보면 뭐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안내는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저도 향동 분양하고 있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모델하우스에서 만났는데 하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있다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저한테 왜 여기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분양하고 있어요 했더니 그냥 유튜버인 줄 알았다. 분양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 그래서 자기 약속돼 있으니까 가볼게요 하면서 다른 상담사분 만나러 가시더라고요. 계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가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의 지식과 정보도 안내를 해드리고 분양을 하고 있는 우승현이라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문의도 좋지만 분양도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저를 통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양은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문의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향동지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향동 영상 보셨던 분들은 저 지도를 또 꺼냈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로 오늘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향동을 보면은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서 있는데 보기 편하게 눕혀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 도로가 향동지구의 메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수색역 방향, 이쪽은 서월흥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이 된 현장들은 5블럭과 8블럭, 6블럭, 9블럭이 되겠습니다. 향동 5블럭은 2021년 4월에 분양을 했습니다. GL 메트로시티 향동이고 연면적 58,000평 규모입니다. 14층까지 건물이고 12층까지가 제조형 드라이브인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설계였죠. 1회전에 4개 층씩 올라가는 12층까지가 제조형, 그러니까 완전 제조 위주의 지식산업센터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형은 13층과 14층에 2개 층으로만 배치가 되었고요. 실제 분양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만에 완판이 됐는데 이거는 뭐 분양 기간이 긴다기보다는 계약서 작성 기간이 이렇게 길게 된 거죠. 이미 뭐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사람들이 줄 서 있었던 현장이 되겠습니다. 향동지구의 시작을 정말 GL 메트로시티 향동이 어마어마하게 끊었죠. 58,000평이 한 번에 완판.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향동을 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줄 서서 대기를 했으나 분양을 못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8블럭, 6블럭, 9블럭을 이때부터 대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완판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다음 분양 시작한 게 2021년 5월에 향동 8블럭이죠. 현대테라타워 향동이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는 입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 판단을 했었죠. 왜냐하면 메인 대로변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곳이고 연면적 25,000평,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같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떨어지는 곳이 아닌가 했는데 바로 완판됐죠. 그것도 초치기로 완판이 됐습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놀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향동 8블럭의 초치기를 그런데 완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지식산업센터의 핫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현장이었고요. 그리고 8블럭이 이렇게 또 완판되니까 다음 현장이죠. 2021년 6월에 분양을 한 현대테라타워 DMC도 역시 그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현대테라타워 DMC는 연면적 41,000평 규모고요. 그리고 15층까지 건물인데 6층까지가 제조 드라이브인이었습니다. 그리고 7층부터 15층까지는 업무형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초치기가 진행됐는데 바로 여기도 완판이었죠. 일부 오실드 남아있긴 했으나 순식간에 나가버렸습니다. 완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향동 9블럭이죠. 2021년 7월 9일에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DMC 플렉스 대시양은 연면적 43,000평 규모로 향동지구에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되겠는데요. 여기도 뭐 바로 완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물량을 처음에 다 오픈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오픈을 했는데 오픈되는 족족 다 나가버리면서 여기도 실제 분양 기간이 뭐 한 1, 2주 걸린 게 아니라 계약 기간이 1, 2주 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MC 플렉스 대시양의 건축 규모를 보면은 20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층 중에서 5층까지는 제조형
드라이브인 호실로 설계가 됐고 6층부터 20층까지가 업무용으로 배치가 됩니다. 향동지구의 업무용 지식산업센터는 실제 6블럭과 9블럭이 줄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동지구의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면 아마 향동지구 메인 도로변에 있는 이 3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아마 중심 업무 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3개 지식산업센터만 해도 연면적이 14만 평 규모고요. 제조형은 당연히 인기가 좋을 거고 업무용도 6블럭과 9블럭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만큼 이쪽이 아마 중심 업무 단지로서 자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분양 예정인 곳은 2021년 8월에 예정되어 있는 향동 7블럭입니다. DMC 마스터 1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이 위치가 될 텐데 여기 7블럭은 8블럭과 마찬가지로 입지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다는 점, 그리고 좁은 도로를 끼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가 있어서 여기는 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신호도 많고 차량 속도도 30km 내지 40km라는 점,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지식산업센터로서는 조금 단점인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끼고 있는 게 이제 송전탑인데 송전탑을 8블럭과 7블럭이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이제 형태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부분도 인체에 영향은 없겠으나 어쨌든 미관상 좋지 않아서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겠고요. 요즘 7블럭에 대한 문의도 정말 많은데요. 7블럭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즘 제조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제조는 잡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조에 대한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 앞서 현장들에서 나왔던 것처럼 끼워서 파는 섹션 오피스를 하나 받아야 제조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는 분명히 좋다라고 여겨지는데 일단 섹션 오피스는 글쎄요, 여기가 어느 정도 차야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격이 싸서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격은 당연히 싸야죠. 여기랑은 당연히 입지가 다릅니다. 메인 대로변에 있는 곳, 그리고 규모를 놓고 보더라도 여긴 22,000평 규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싸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싸야 될 거고 임대가도 당연히 저렴해야 되겠죠. 만약에 같은 값이라면 여기가 먼저 입주를 하겠죠. 이쪽이 먼저 다 차야 아마 이 안쪽까지 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입주 기업 입장에서는 향동지구를 택한다, 메인 대로변에 있는 규모가 큰 건물들을 먼저 선택을 할 거고 이쪽이 어느 정도 입주가 차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엔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블럭 때도 말씀드렸지만 7블럭도 마찬가지로 아마 공실에 대한 위험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향동 1블럭이 되겠는데요. 분양 계획은 아직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 초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연면적은 나오게 되면 3만 평 정도 규모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여기는 어찌됐건 가격은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향동역 앞이죠. 역세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쪽에 있는 곳들 대로변이니 규모가 크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긴 지하철역이 없죠. 하지만 여기는 지하철역 앞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아마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동지구에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계획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기다렸다가 1블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블럭도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블럭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탈나죠. 신중하게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향동지구의 지하철역 말씀드린 것처럼 24년에 경인중앙선 향동역이 이쪽 지점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다음은 고양선 향동지구역인데요. 지금 역세권 몇 분 거리가 될 거다라고 많이들 홍보를 하는데 실제 지하철역은 이쪽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에 예타 통과가 됐죠. 그리고 아마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면 28년 내지 29년에 개통이 될 텐데 이렇게 말해놓고 제때 개통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30년은 돼야 여기 지하철이 다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 지식산업센터들은 규모가 크고 랜드마크가 될 거지만 역세권은 아니라는 점, 이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역이 각 한 곳에 들어오긴 합니다. 2024년에 향동역이 들어오지만 여기는 걸어가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버스 타고 와서 일 보고 퇴근할 때 버스 타고 가야죠. 걷는 거리는 아닙니다. 버스 정류장이 6블럭과 9블럭 앞에 이제 각각 생길 거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할 기업들을 본다면 향동지구는 경기도 내에서도 수원 다음으로 기업이 많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내에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주 기업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만큼 드라이브인은 뭐 충분히 입주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서는 것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주변에 그리고 물류 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조뿐만 아니라 물류를 찾는 기업이 많은 만큼 드라이브인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업무형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업무형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상암 DMC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상암 DMC의 부족한 공간 그리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뭐 강서나 일산, 뭐 서대문구, 은평구 쪽으로도 많이 기업들이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상암동에 가장 인접해 있는 아마 향동지구로 입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분양을 하면서도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공실기간은 감수해야겠으나 뭐 아예 뭐 악성 공실로 분류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걱정을 한다면 이 안쪽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향동지구의 미래를 물어보신다면 충분히 미래 가치는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입지편에서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지만 사실상 서울과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상암동이 차로 한 7분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5분만 나가면 이 대로변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틀면 바로 서울 은평구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변 가격대를 본다면 상암동 지나서 가양대교 건너에 있는 강서구, 강서구에 최근 분양하는 곳들을 보면은 이미 뭐 1600, 1700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내에서는 다음 분양 예정인 곳이 지축역인데 지축역은 지금 평당가가 1300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축역은 이미 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점, 지하철역이 있다는 점, 뭐 이런 걸 생각하면 1300, 뭐 납득은 가는데 그래도 경기도권임을 감안을 하면 그리고 서울과의 거리, 뭐 향동지구와 지축역을 비교를 한다면 충분히 향동지구는 메리트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 가보면 아파트밖에 없죠. 상업시설 예정지라고 되어 있는데도 한창 공사 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제 막 한창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뭐도 갖춰질 거고 이것도 생길 거고 저것도 생길 거고 계속해서 들어올 것들만 있기 때문에 뭐 인프라가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더 좋아질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아파트 가격이 얘기해 주는 게 뭐 25평대는 8억 9억, 30평대는 11억 12억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뭐 800에서 시작했지만 뭐 900, 1000, 이제 1100까지도 올라왔는데 충분히 앞으로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도 이쪽 메인 대로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신 분들은 뭐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향동지구의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입지나 뭐 미래 가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실제 상담해 드리는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향동지구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